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올려드렸던 주력 픽들에서 K리그 조합은 일단은 적중이 됐고요. 오늘도 일단은 일요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 추천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수가 7경기여서 좀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항 대 인천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포항이 일단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인천 상대로 포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에 일단 무구사 선수가 아마도 출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 조금 의심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변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포항이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었던 팔루세비치나 일류첸코와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하창래, 김강성과 같은 이러한 주전 센터백 2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대팀인 인천이 이번 시즌 보강이 좀 잘 됐고, 그리고 수비적인 보강이 특히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포항이 이런 무뎌진 공격과 수비에서의 이런 불안한 부분, 반대로 인천의 이런 좋은 보강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승을 보지 않는 부분은 일단 포항이 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이 무구사가 없는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송시호 선수나 아니면 뭐 김현 선수 뭐 이런 식으로 대체 자원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포항의 불안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 팀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지만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포항이 말씀드렸다시피 무뎌진 공격과 인천의 이제 수비적으로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인천의 이태희 키퍼도 굉장히 선방을 잘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송민규 선수나 뭐 팔라시오스 이런 이선의 자원들은 분명히 포항이 좋아서 득점 찬스를 노리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항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핸디캡 패배, 인천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이랜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거는 이따가 제가 거기서 그 한글표를 보면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경기는 수원 대 광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이 다소 높은 배당을 받았지만 수원이 홈에서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던 모습,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수원이고, 광주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지난 시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원이 좀 높은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수원이 광주 상대로 좀 좋은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원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이 홈에서 좋지 않고 배당이 좀 높은 부분 때문엔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원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박건하 감독 지휘 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서 제리치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적생들도 굉장히 좀 많죠. 펠리페와 엄원상을 지켜내긴 했지만 펠리페는 부상이고 윌리안이 이적을 했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홍준호와 아슐마토프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또한 이적 현황을 봤었을 때는 저는 수원이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좀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변으로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제리치 선수 그리고 반대로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2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수비적인 불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수원이 좀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지난 시즌 홈에선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그런 선수들인 것 같고 지난 시즌에 홈에서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번 개막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광주의 수비 라인이라면 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그런 여름 선수까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디캡 승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배당이고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고배당으로 가져가신다면 핸디캡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핸디캡 승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지금 광주의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제리치까지 왔기 때문에 수원은 지난 시즌 경기력은 굉장히 후반기에 좋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제리치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이제 라리가 경기고요. 셀타비고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셀타비고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팀인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많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셀타비고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의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셀타비고가 어쨌든 아스파스가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 아스파스와 미나 선수의 이런 침투 그리고 이 바이돌리드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한 모습과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셀타비고의 역습과 이 크로스 공격으로 저는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셀타비고 그리고 바이돌리드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정배당인 셀타비고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도 약간은 끌리긴 하지만 일단 두 팀 다 결정력에 있어서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고 0대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두 팀의 이런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셀타비고가 득점에 있어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의 수비를 봤을 때. 하지만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이 셀타비고의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1대0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간신히 1점 차의 승리를 하지 않을까, 리드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아까 제가 스킵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5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언오버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 승무패 쪽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었던 이동준이나 뭐 호물로, 이정엽 이런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뭐 안병준과 같은 이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와 젊은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랜드 역시 좀 영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지만 수비적으로 지난 시즌 좀 불안했던 모습들에 있어서 좀 보강이 제대로 됐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랜드가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부산이 이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들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이 안병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뭐 2골 이상을 넣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랜드 역시 뭐 스쿠타파스 같은 선수가 이적을 했고 레안드로 같은 선수를 지켜내긴 했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부산의 지금의 수비 라인 보강이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격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이기더라도 1점 차에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산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카디스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베티스는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공격적으로는 좋은 팀이지만 패키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카디스가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 득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0대 0의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디스의 역습에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베티스의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스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베티스가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카디스도 결정력이 좋지 않고 공격에서의 이런 특색이 있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저는 언더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엘체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라나다가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고 최근에 승리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라나다에게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라나다의 승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낮은 배당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배당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라나다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 쪽이죠. 왜냐면 그라나다가 최근에 뭐 승리가 없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지 않고, 엘체는 뭐 사실 뭐 세트피스나 가끔씩 나오는 역습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서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그라나다가 한 방으로 득점을 하고 그 골을 지켜내면서 이제 승리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도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게 생각보다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높다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좀 단 1패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무승부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리그에서도 패배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패배하면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비아레알의 이런 수비적으로 주력이 느려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결정력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틀레티코가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펠릭스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저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오버 배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오버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최근에 알카세르 선수가 좀 주춤하고는 있고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비아레알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레알의 이런 공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가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레알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1점 차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포항의 핸디캡 패배, 2번은 부산의 언더, 3번은 수원의 승리, 4번은 셀타비고의 언더, 5번은 카디스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그라나다의 언더, 7번은 비아레알의 패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이렇게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은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이제 수원 삼성의 이제 승과 그라나다의 언더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2.6배당을 받았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수원 삼성 경기에서 1.83배당을 받았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수원의 승을 가져갔을 때 2.05배당으로 인플레이 게임에서의 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라나다 경기를 가져가지 않은 부분은 2시 반 경기인데 아직 2시 반이 되지 않아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번 경기에서만 가져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포항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셀타비고 언더, 세 번째는 카디스의 언더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이제 고배당 픽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제가 적게 가져가고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의 무승부, 두 번째는 카디스의 무승부, 세 번째는 비아레알의 핸디캡 무승부로 이렇게 무자비 형식으로 가져와 봤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픽들은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을 참고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져간 픽들은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